네, 안녕하세요. 고시원 창업 전문 채널 고시원 킹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제 계약 가능한 매물, 받은 매물을 이제 분석해서 유튜브로 한번 같이 공부도 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현재 순수익 800만 원이라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부동산들, 또 제가 받는 이제 물건의 데이터들 중에 오늘 하나를 좀 뽑아서 이렇게 실제 매물을 계약하실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업로드 목적은 이 고시원 시장은 매물이 정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고시원킹 구독자 중에 실제 매물 정보에 좀 도움이 필요한 분, 또 해당 매물의 어떤 수익 구조, 또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좀 문자를 받았을 때랑 제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가 어떤지. 세 번째는 이제 물건 위치의 입지 및 또 네이버 검색량 키워드 등 그 위치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비교하면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통해서 영상 다 보시고 답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그 중간에서, 도움이 되시라고 연락처를 담당하는 매물 담당자분에게 전달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동산 요청으로 인해서요, 그 상세 주소 등 그 영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것들은 일부 블라인드 처리가 됐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아무래도 매물이 자산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안이 좀 철저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은 일산이고요. 실평수가 150평이고 6층이고 분양상가입니다. 원룸이 25개, 샤워가 17개, 미니가 13개. 보증금이 5천이나 뭐 4천이 아니고 8천만 원에 월세가 임대료가 500만 원, 부가세 별도, 그리고 관리비, 전기, 수도 포함해서 약 250만 원 정도가 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분양상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다 관리비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 4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현재 수익이 한 800 정도 나온다 하시고 창고까지 방으로 쓰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문자로 제가 브리핑을 받은 겁니다. 공실이 거의 없고 미니 샤워 4창 1개씩 창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개죠, 2개를. 그래서 합은 3억 2천, 보증금과 권리금 포함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문자 내용 정리를 좀 해보면요. 보증금이 8천만 원이고 권리금이 2억 4천, 그래서 총 투자금이 3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총 방 개수는 55개인데 운영 4년차, 순수익이 800 플러스 알파 가능하다. 공실이 거의 없다.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총 3실, 창고 사용 중, 여기 2개인데 하나를 더 뺀 거는 정리하다 보면은 또 창고로 방개수가 많은 것들 쓸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한 3실 정도가 창고가 되는 게 운영하는데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비가 다 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방으로 만들어서 총 팔 수 있는 소황으로 나와 있는 방은 55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매물의 수익 구조 및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면요. 문자 정리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저는 그냥 52실로 잡아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일단 전체적인 만실 데이터를 받은 그대로만 해본다 그러면 원룸의 방 가격, 샤워, 미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받고 계신 원장님이 금액이 받는 금액도 있을 거고 내가 운영을 해서 그보다 높게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실제 이 일산에 매물을 들어갔을 때 저는 그냥 원룸은 보수적으로 처음에는 38만 원의 평균 가격이다라고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룸을 팔다 보면 뭐 내창에 대한 부분, 외창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40만 원, 40만 원 초반, 30만 원 중반, 뭐 37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겠지만 뭐 38만 원을 측정했다고 해서 뭐 37만 원, 만 원을 빼주면 방을 안 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만 원 방도 있고 뭐 35도 있고 쳤을 때 한 38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서 25개 방을 팔게 되면 950만 원이 매출 나오고요. 샤워룸은 아무래도 씻을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또 공용으로 써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32만 원 정도. 사실 32만 원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샤워가 높은 금액일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낮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31일 또는 30일 정도를 한 달로 측정했을 때 하루에 10,000원 정도
라 생각하면 씻고 자고 먹고 다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원장님의 마인드 또한 이 정도 금액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샤워룸을 다 팔게 되면 544만 원에 매출되고, 미니가 13개 곱하기 28만 원 하게 되면 364만 원의 매출. 그래서 만실 최대 매출 기대를 하는 것은 1858만 원입니다. 실제 원장님은 더 받고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최대한 수강생들이나 저하고 이제 컨설팅 코칭을 하는 분들에게 일단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자, 최대한. 그리고 다 방을 채우면 이제 빈 방이 없기 때문에 뭐 38만 원 받는 방을 40만 원 불러보기도 하고, 28만 원 받는 방을 32만 원 불러보면서 이렇게 가격들의 평균가를 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처음부터 금액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42, 35, 33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선 조금 뒤쪽으로 생각해 두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858만 원의 만실 기대 수익에서 500만 원 별도의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550만 원의 임대료를 제외하고 관리비, 전기, 수도 포함해서 25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지출을 뺀 건 운영비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 어떤 비품들을 사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도시가스와 인터넷, 그래서 인원을 저는 이제 44개짜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인원이 한 50개가 좀 넘는다고 하면 한 350 정도에 대한 부분을 빼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초보 원장으로 들어갔을 때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순수익, 만실 수익은 700만 원이 조금 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어느 날은 좀 적게 나오면 수익에서 플러스가 될 거고, 또 운영비, 도시가스, 인터넷 또한 뭐 인터넷은 고정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유동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또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지출이 많아질 땐 줄어들 수 있겠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 들어간 거기 때문에 700에서 750 사이가 만실 매출 수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800만 원이 딱 정확히 800이어서 이렇게 주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 정도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제가 운영한 지 5년째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비슷하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래도 제 고시원킹 보수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계산을 했다는 점을 양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라는 건요, 결론적으로는 운영자가 그 고시원을 인수해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운영자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따라서 매출은 확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훅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 운영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 이제 위치의 입지 및 검색량을 키워드 또 특징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뭐 제가 이제 아시는 지인분도 일산에서 고시원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일산 입지, 해당 고시원에 대한 입지는 학생들보다는 직장인과 일반인이 많다라고 제가 또 얘기를 들어서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고, 가까운 데 대학이 있는 건 아니어서 이제 간헐적으로 학생 수요가 가끔 있고, 또 뭐 공사하는 분들이 있으면 공사하는 수요들이 채워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산 지역, 해당 지역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검색량을 보는 사람인데, 왜 그 고시원에 얼마나 그 수요가 있는지는 네이버에 대한 빅데이터보다 더 좋은 데이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고시원을 찾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산 고시원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죠. 대표적인 키워드로. 그 다음에 어떤 역에 대한 부분을 할 건데, 일산 고시원이라고 치면 모바일 검색량으로 한 780건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의 영등포 고시원보다도 높은 키워드고, 그리고 뭐 잠실 그 정도의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 지하철 검색량으로 이 해당 물건의 검색량을 알아보면 모바일 기준으로 160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당동은 사실 100건이 안 나와요. 100건이 안 나오지만 그쪽에 동대문이라는 수요가 있고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기가 있기 때문에 받쳐주는 인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산 타 지역, 뭐 정발산, 뭐 대화역, 백성역, 마두역, 행신역, 여기에 대한 키워드 모바일 기준 봤을 때 백성역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의 키워드가 더 많이 검색이 되고 있다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색량에 대한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지만 이 검색량에 대한 것으로 100% 검색량만 믿고 인수 결정을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그 지역의 수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고시원킹 유튜브 통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답사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영상 댓글에 제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영상을 보고 카톡 문의 신청을 해주시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함과 연락처를 받아서 해당 담당 부동산 분에게 이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